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제가 2월 2일 날 촬영하고 2월 4일 날 일요일 날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제목은 저 PBR 누구냐 넌. 그러니까 요새 아주 저 PBR이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주중에 한번 그 함께 그러니까 시장 함께 읽기에서 잠깐 다루긴 했는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저 PBR 싸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물론 초보자분들 많으시니까 사실 PER, PBR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지만 모르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냥 뭐 PBR 하니까 PBR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야죠. 도대체 왜 PBR 주들이 이렇게 날리고 뭘 봐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마지막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이제 PBR, 저 PBR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함께 배우기 번외편이고, 이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개입니다. 자산,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죠. 뭐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비유동자산이 현금화 어려운 거, 공장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거, 뭐 재고자산, 현금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부채가 있죠. 부채는 빌린 돈이에요. 자,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만기가 짧은 차입금, 비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상인 거예요. 요거는 사채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3년짜리 장기 부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1억 빌렸다.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럼 단기 차입금. 그래서 저걸 이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본. 자본은 내 돈입니다. 회사가 번 돈이에요. 회사가 번 돈. 주주의 돈이에요, 사실. 주주돈.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여러분들 계좌에 2억 있는데 내 돈 1억, 은행 돈 1억, 2억이죠. 그럼 그게 자산이죠, 2억이. 그럼 내 돈은 자본은 1억, 부채는 1억. 이렇게 그냥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이제 사실은 재무상태표의 기본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자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할 얘기는 자본을 알아야 되니까.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이 부채와 자본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뭐 재고, 휴대폰 내가 만들어서 창고에 놓는 거. 이거 자산이죠. 예. 뭐 빌려서 만들건 내 돈을 투입하건 간에 어쨌든 돈 투입해서 만든 거. 뭐 그게 기계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건물, 제품 다 포함됩니다. 부채는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 자본은 주주의 돈이에요. 기업의 돈. 예.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순자산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자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본. 예. 이 개념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자, 보세요. 회사가 1억이 있어요. 근데 공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공장을 만들었다 쳐볼게요. 은행에서 1억 빌렸고 내 돈 1억이 있어요. 주주 돈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은 2억 가지고 공장 짓고, 뭐 2억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어요. 기계도 사고 굴삭기도 사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이 왼쪽에. 이걸 가지고 저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뭘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뭐 스마트폰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2억을 팔았어요. 매출을. 그럼 그게 매출이 2억이죠.
영업이익은 비용 제했돈이 4천 남았고 각종 이자 비용 제했돈이 이제 순이익 3천만 원이 뭐 예를 들면 남았다. 그 이 3천만 원이 어디로 가나요? 이 3천만 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네. 다시 요 자본으로 회사가 번 돈이잖아요. 그죠? 주주의 돈이기도 해요. 이 돈을 일단 다시 자본 총계로 이 자본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죠. 아, 저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제가 100만 원 배당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배당을 딱 해드려요. 2천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2,900 남았죠. 배당하고 2,900 남으면 그 남은 돈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잉여금. 그래서 원래 우리가 1억 갖고 시작했죠. 자본이. 여기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내가 2,900을 번 거예요.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100만 원. 그거 얼마예요? 1억 2,900이 되겠죠. 그 내 자본은 이제 이 회사 자본은 1억이 아니라 1억 2,900이 된 거고 부채는 그대로라고 치면 자산은 2억 2,900 합쳐서. 요게 이제 매년 순환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회사가 돈을 까먹어요. 까먹으면 이 자본금이 1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8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결손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예. 그래서 저렇게 자본 총계는 일단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사실. 회사가 돈이 계속 쌓는다는 얘기니까. 그게 정상이긴 한데 아니 어찌됐건 예, 저런 식으로 자본이 쌓여갑니다. 예, 돈을 벌고 배당 주고 남은 돈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3천을 벌었는데 배당을 안 줘요. 그럼 3천 그대로 쌓이는 거죠. 예, 그럼 3천 그대로 쌓이고 내년엔 6천 쌓이고 3년 후에는 매년 똑같이 보면 9천 쌓이고 그럼 이 회사는 자본 총계 계속 커져요. 예, 자본 총계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너무 커지면. 예, 그래서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사실. 요거를 매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억 2,900이 이제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자산도 사고 재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것까지 알겠고 PBR이 뭐냐? EPS랑 BPS 아시죠? EPS는 주당 순이익. 자, EPS 주당 순이익은 뭐죠?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그냥 한 주당 얼마 버냐? BPS는 한 주당 너 자산 얼마 갖고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순자산은 뭐라 그랬죠? 아까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본. 이 자본 총계가 순자산이에요, 그냥. 그래서 BPS 주당 순자산은 주당 뭐 자본 총계 이렇게.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시다가 자본 총계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아 이거 순자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PBR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여기까지 이제 배워봤으니까 PBR을 구하는 공식은 시가총액을 자본 총계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의 몇 배냐가 PER이고 가운데 이자가 earning입니다. PBR은 북이죠. 북이 저게 순자산이에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해서 이 회사 도대체 몇 배에 거래되냐? 그리고 그걸 각각 주식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시총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죠. 자본 총계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BPS. 우리가 그냥 BPS를 용어를 씁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 주당 순이익을 EPS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비슷한 용어죠. 예. 그래서 PBR은 한마디로 주가를 BPS로 나눈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저기 네이버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개념. 아, PBR은 북밸류 갖고 있는데 자본 총계의 몇 배에 지금 시장이 거래되고 있구나. PER은 아, 이익 대비 몇 배구나.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네이버에 있는 화면인데 여기 있죠. EPS 아까 주당 순이익, PER. 여기 주당 순이익이죠. 5.1. 그럼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하면 PER 나오거든요. BPS, PB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계산해 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와 있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삼성전자 말고 뭘 하죠? 요새 기아 잘 나가니 기아 한번 해볼까요? 기아 딱 치신 다음에
여기 증권 정보 있잖아요. 증권 정보. 증권 정보 더보기.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요게 뜨죠. 요렇게 이제 첫 화면이 탁 떠요, 보통. 근데 여기서 종목 분석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종목 분석. 여기 기업 현황이라고 있죠, 이쪽에. 요걸 그대로 내려보시면 요 밑에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죠? EPS, BER, BPS, PBR. 기한은 0.74배죠. 올해 2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BPS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BR, PBR이 도대체 뭐냐. 이제 요거를 찾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 통장의 가치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빌렸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 돈이에요. 그럼 뭐죠? 1억이죠. 자본도 내 1억이고 자산도 1억이에요. 왜? 부채가 없으니까. 자본 더하기 부채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자산 얼마죠? 그냥 1억이죠. 이해되시죠? 자, 내 통장에 있는 1억은 순전히 내 겁니다. 예, 계좌라고 생각하면 그럼 PBR 0.5배는 도대체 뭔 의미냐? PBR 1배. PBR 1배는 저기 내 통장에 1억인데 1억이라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계좌를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 1억 갖고 있네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뭐 그럼 그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1억이면 1억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PBR 0.5배는 뭐냐면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나 지금 1억 갖고 있다니까. 저 1억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5천만 원짜리 계좌 갖고 오시네요. 아니, 아무리 봐도 제 눈에 5천인데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억울하죠. 아니, 나는 왜 1억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이라고 자꾸 이제 우기냐 이거죠. 그게 PBR 0.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실제 이러고 있잖아요. 한국이. 예. 0.2배짜리도 이마트가 0.2배예요. PBR이. 뭐가 잘못된 거죠, 뭔가가. 예.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비싼 기업도 있죠. 예. 뭐 심지어 PBR이 10배 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럼 1억짜리 계좌를 딱 보고 야, 10억짜리 계좌를 갖고 계시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이게 바로 PBR의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보세요. 미국 S&P 500 지수는 4.6배예요. 1억짜리를 4억 6천만 원으로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는 거고, 니케이는 2배, 1억을 2억, 우리나라는 0.92배. 아니, 난 1억 갖고 있는데 왜 9,200만 원이냐 이거죠. 아, 좀 나 1억 갖고 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항변을 아무리 해도 너는 한국 증시잖아, 코스피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 PBR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개념은. 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내 통장이 1억인데 시장에서는 내 통장을 보더니 1억으로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그럼 뭔가 내 통장에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예, 뭔가 시장이 원하는 내가 뭘 못 해주거나,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이 1억이 언젠가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든가, 뭐 별 이유는 있어. 근데 미국은 4.6배나 줘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 차이가 벌어지냐 이거예요. 왜 한국은 1배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1배 올리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올려라. 1배로 올려야 된다. 작년에 일본이 그거를 성공하니까. 예. 아, 1억을 1억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도 질문 많이 해주신 게, 아니, ROE가 근데 뭔 상관이냐. PBR하고 ROE가 뭐길래 왜 PBR 하면 항상 ROE가 따라다니냐. 그래서 ROE를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설명해드리면, 기업의 적정 가치는 ROE와 COE의 함수예요. 이게 F가 함수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왜 ROE가 중요한지 그냥 설명한 거예요. PBR 있죠. 자, PBR은 뭐라 그랬죠?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몇 배 거래되냐 이거죠. 그럼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 오른다는 얘기 똑같잖아요. 시총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PBR 1배짜리가 2배 가면 주가 2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적정 PBR이 올라가면 되죠. 적정 PBR이 1배인데, 야, 이 회사 갔더니 이제 2배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하면 2배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PBR이 올라가냐, 적정 PBR이.
요 공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ROE에서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고요. COE는 자본 조달 비용이에요. 그리고 G는 성장률, 연구성. 근데 이거를 뭐 이해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한마디로 요 밑에 분모는 그 자본 내가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뭐 금리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가 3%인데 아니 내가 국채에 투자해도 3%를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수익률이 4%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1년 수익률이 4%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안전한 국채에만 넣어놔도 이자만 3% 받는데 그럼 사업 안 해야죠 그거는. 예. 그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률이 20% 되는 것 같다. 예. 자본을 투입했을 때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 확신만 있으면. 금리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험을 선호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금리 이 COE 요거는 이거 그러니까 적정 PBR 올라가면 얘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가 낮아야 얘가 올라가죠. 그럼 COE가 낮아진다는 건 금리가 낮은 거죠.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오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금리 오르면 주식의 할인율이 떨어진다 막 이래서 주가 올라간다고 막 표현들 하잖아요. 뭐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이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를 해서 얘기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왜 주가가 좋은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답변은 요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막 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요새 막 저 PBR도 날리니까 나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것도 떨어져요. COE도.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그런 게 많아지면 위험 프리미엄을 내가 어쨌든 나 감당하겠다. 나 주식 하겠다 지금. 그럼 저게 떨어져요. 근데 주식 안 하려고 막 회피해요. 야 은행 이자가 훨씬 비싼데 뭔 주식이야. 예. 나 주식 안 해. 주식을 자꾸 회피해요. 그럼 저 위험 프리미엄 올라가요 자꾸. 얘가 올라가면 뭐라 그랬죠? COE가 자꾸 올라가면 적정 PBR이 떨어지죠. 분모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ROE 올리면 돼요. 요 위에 분자 올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옆에 보면 이 적정 PBR 올라가려면 금리 떨어지면 되죠. 위험 감소하면 되고 요게 성장률이죠. 예, 성장률이 높아지면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이 낮아지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냥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오늘 요겁니다. 얘를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금융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거는 야 ROE 올려. ROE 올리세요. 이걸 지금 의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저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ROE만 알면 돼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이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ROE는 그건 뭐냐? 제가 연블리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쳐볼게요. 제가 그럼 1조 원이 있어요. 제가 1조 원 뭐 당연히 그 택도 안 되지만 어쨌든 1조 원이 있다고 제가 쳐볼게요. 우리 회사에 1조가 있어요. 그래서 연블리 모바일이 있는데 회사가 지금 1조가 있어요. 자, 금리가 2%의 은행 계좌에 넣어둔다. 자, 금리가 2%입니다. 배당 5% 주는 KB금융주식을 매수했다면 모바일 사업으로 연간 1,000억. 내가 연블리 모바일이 있는데 1조를 갖고 있는데 금리 2%면 얼마죠? 200만 원. 1조면 얼마죠? 200억인가요? 네, 200억 버는 거고. 배당 5% 주는 KB금융 샀어요. 그러면 500억. 근데 내가 본업인 모바일로 해가지고 1,000억을 벌면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선택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 누가 봐도 3번이 리스크는 있죠.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요. 휴대폰이. 근데 이게 자신이 있다면 3번을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200억, 500억, 1,000억. 그럼 누가 봐도 3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건 리스크가 크죠. 예. 제일 안정적인 건 이거죠. 예. 이건 너무 이자가 낮고. 예. 근데 ROE는 그럼 뭐냐? ROE는 내가 갖고 있는 1조 원 가지고 얼마 벌었냐 이거예요.
1조 원은 은행에 넣어놨으면 200억 벌었죠. 2%. KB금융주주를 샀어요. 5%. 1조 원 가지고 영업을 했더니 연볼리 모바일 사업을 했더니 1000억 벌었어요. 10%죠. 이게 아로이입니다. 아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그 자본 있죠. 아까 제가 PBR 계산할 때 자본 총계 그 자본 총계 그 자본 가지고 너 1년에 얼마 버냐. 이게 바로 아로이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로이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 ROE 아까 설명드린 요 ROE 얘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ROE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저렇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든가 금리가 높아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면 돼요. 그게 핵심인데 자 근데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 내가 모바일 사업을 했는데 1조 가지고 100억 벌었으면 ROE는 1%죠. 그럼 차라리 이건 사업을 접는 게 낫겠죠. 일시적이라면 또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거 극단적 가정이에요.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1%밖에 앞으로 못 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앞으로 ROE 1%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00억을 벌더라도 그러려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야죠. 은행이 200억 준다니까요. 은행은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ROE는요 최소한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10% 이상의 ROE는 우리가 흔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요게 이제 ROE의 개념이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고. 자, 근데 보세요. PBR이 높을수록 ROE도 높죠. 보세요. 4.6배. 미국은 저게 작년 아마 봄 데이터만 제가 찾아봤는데 23%가 넘어요. 일본은 7.8. 최근 데이터. 우리나라는 ROE가 제일 꼴찌입니다. 5.8밖에. 자, 우리나라는 1조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얼마 버는 거예요, 지금? ROE가 얼마 나와요? 예. 580억 번 거예요. 미국은 1조 가지고 2,330억을 번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ROE가 높으면 내 통장의 가치를 사람들이 높게 줘요. 야, 당신 1년에 23%를 벌어? 내가 높게 쳐줄게, 당신 통장. 이런 느낌. 그래서 PBR과 ROE는 같이 갑니다. 그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좀 쉬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근데 그러면 그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PBR 여기까지 됐죠. 우리 ROE가 올라가면 PBR 올라가는 거 이거 배웠죠. 자, 그러면 ROE 어떻게 올리면 됩니까?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뭐 이익 내면 되지.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게 1순위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ROE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죠. 그럼 분자를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익 늘리면 돼요. 근데 자본총계 얘를 감소시키면 돼요. 자본을 깎아버리면 돼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또 값이 올라가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주식수로 제가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ROE 공식 중에 주식수로 각각 이렇게 나누면 이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자본 총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이거 아시죠? 이렇게 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EPS, BPS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무슨 얘기냐? ROE를 높이려면 EPS 올리면 되고 BPS가 좀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공식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얘입니다. 얘. 이익을 올리면 좋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뭐 이익 올리고 싶어서 누구든 이익 안 내고 싶습니까? 근데 이 업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막 50조 벌다가 막 반도체 적자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저 자본 총계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CEO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본 총계는 저걸 어떻게 할지는. 갖고 있는 현금을 투자를 할지 주주한테 돌려줄지. 아무튼 저거를 낮추는 것도 ROE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ROE가 올라가면 PBR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신문 보면 자꾸 뭐 저 PBR 저 PBR 예. 신문에 이런 얘기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29%. 그래서 막 국장 떠난다 그러죠. 이 동학개미 분들이 다 미국으로 간다. 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100만 원을 벌면요. 29만 원만 줘요. 주주들한테. 근데 미국은 보세요. 100만 원 벌면 92만 원을 주주한테 돌려줍니다.
이 주주환원 있죠. 요 92만 원. 저 주주환원을 하면요. 자본 총기가 깎아버려요.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1년에 100조씩 자사주 매입을 해요. 100조. 우리나라도 100조를 1년에 사서 주식을 없애버려요. 그럼 자본 총기가 감소하죠. 이익도 느는데 자본 총기가 주니까 이익 늘면서 ROE 오르죠. 자본 총기가 줄어서 ROE 또 오르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순이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기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 자본 총기 잘 안 줄여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정부가 건들려고 하는 건 저 자본 총계를 좀 낮춰라. 뭘로? 주주 환원을 해서.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마 발표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 발표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냐? ROE 올려라. 기업 여러분 ROE 올려주세요. 그래야 PBR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해소됩니다. 어떻게? 주주 환원 많이 하세요. 자본 깎아서. 이건 거죠. 이익을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익을 뭐 삼성전자 보고 야 너 왜 50조 벌다가 10조 벌어? 50조 벌어? 예, 그럴 순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정부가 약간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현금 많은 거 뻔히 보이는데 저거 자본 좀 줄여. 예? PBR 좀 올리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예.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은 여기서 논의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익 늘면요 ROE 올라갑니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면 그런 기업들이야. 뭐 저 PBR 주니까 이제 고 PBR 좀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이익이 계속 나야 돼요. 꾸준하게 늘면서 ROE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하자는 정책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자본 총계를 낮추자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자본 총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곳간의 쟁여놓은 현금 없애버리면 됩니다. 회사들이 지금 곳간에 현금 많이 갖고 있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요거죠. 여기 이익이익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쌓여 있으면 자본총이 계속 올라가죠. ROE가 떨어져요. 얘가 무거워지니까. 여기 있는 얘를 좀 배당이든 뭐든 좀 밖으로 빼란 얘기예요. 덜어내라. 한마디 다이어트 좀 하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럼 쌓여 있는 자본 총계를 그러면은 덜어내는 방법. 이 돈을 현금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돼요. 자, 신사업 투자를 하셔도 되고 증설을 해도 됩니다. 공장을 짓고. 이거는 뭘로 연결되죠? 기업의 이익 성장. 이것도 괜찮아요. 예. 아니 차라리 현금만 갖고 있는 것보단 그 돈을 뭐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너 왜 은행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지금 1억이 생겼어요. 은행 계좌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당장 어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1억을 그대로 놔두면 그 돈은 마이너스 나죠. 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죠. 여러분들 뭐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도 이자 거의 없잖아요. 별로. 그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3%지. 그 1억은요. 그럼 앞으로 매년 3%씩 까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1억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죠. 3%의 그 물가 상승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뭐 국채에 투자하시거나 국채에 뭐 3.5% 금리 받는다. 그럼 물가 방어 되는 거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시고 주식 투자에서 뭐 10% 수익 내시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갖고 있는 현금을 뭐라도 하란 얘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쌓여가는 자본 총계를 가지고 뭘 하란 얘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쪽으로 하든가 M&A라도 해라. 요게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돈을 그래 투자하기 싫어? 그러면 자 주주한테 돌려줘. 그래도 자본 총계가 떨어집니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소가 하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기업들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예. 신사업 투자를 하건 증설하건 이걸 자본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 핵심 원리는 뭐냐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경영진들하고 미팅할 때도 야 너 그러니까 그냥 너라는 표현 안 하겠죠. 대표님 그러겠죠. 근데 그냥 재밌게 한 거예요. 야 너 번 돈 어떻게 할 거야? 너 벌었잖아. 그 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번 돈 여기 현금에 있는 거
그럼 나 줄래? 나라는 건 주주죠. 나한테 줄 거야? 아니면 나 안 줄 거면 어떤 투자에서 이익으로 보답할 건데? 예.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물어본대요. 예. 어떻게 할 건지를. 그게 맞죠. 왜? 대표의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 돈도 맞지만 주주 돈이에요. 이 주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은행에 놓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점점 앞으로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뭐 항상 죄송하지만 이마트를 좀 많이 안 좋게 말씀드렸죠. 이마트가 문제는 아니고, 근데 현실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게 시가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한번 좀 빨리빨리 그냥 써본 건데 아마 시총이 더 낮아졌겠죠. 근데 야구단 왜 샀어? 이런 게 뭐냐면, 자, 이마트를 한번 보자고요. G마켓을 인수했습니다. 네. 시총이 5조짜리였어요, 당시. 근데 현재 시가총액 2조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적자나고 있고. 아쉽다는 거죠. 왜 G마켓을 인수했냐 이거죠. 저 3조 원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 어떻게 할 건데? 아, 나 투자해서 이익으로 보답해 줄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 G마켓 M&A 해가지고 뭐 쿠팡 한번 이겨볼게. 근데 누가 봐도 쿠팡 이길 수가 없었죠,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인수했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보면 답은 나왔죠. 실패죠, 사실상. G마켓 인수 자체는. 거기다 야구단 사고. 아, 야구단은 왜 사는지 또 이해는 못 하겠어요. 네. 이마트 주주분들한테 무슨 이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주들이 원하는 건 돈 벌었으면 나 주든가 투자해서 이익으로 보답하든가. 근데 야구단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7만 원대까지 급락했잖아요. 근데 자, 포스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사실. 여기 최정우 회장님이 결정하신 게 이거 작년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지금은. 근데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죠. 자, 돈 갖고 너 뭐 할래? 나 리튬 사업 할 건데 2차 전지로 내가 보답해 줄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주가 25만 원에서 75만 원, 3배 갔죠. 예, 차이가 벌어지죠. 근데 이 결과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이마트가 아쉽긴 하지만 뭐 그것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거고. 근데 포스코는 그러면서 배당도 해줘요.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요. 지금은 낮아졌어요. 왜? 지금 뭐 워낙 주가가 좀 예전보다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끊임없이 CEO들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번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번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이거 안 할 거면 이거 주란 얘기예요. 주주들한테.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원천은 그럼 뭐냐?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이거죠. 만약에 배당과 자사주 준다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주는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은 공식은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죠. 그러니까 뭐 모바일 스마트폰 팔아서 번 이익 있죠. 거기서 자본 지출,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잉여 현금을 투자하고 남은 돈. 그러니까 이익에서 빼버려요. 투자할 돈. 만약에 현대차가 5조를 벌었는데 내년에 3조를 투자해야 돼요. 그건 3조 빼면 2조 남죠. 그 돈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하는 거죠.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든가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있어야 뭐 환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 PBR이니까 그냥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현금, 원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뭘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그냥 돈 벌어서 계속. 2차 전지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2차 전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LG화 막 몇 조씩 투자해야 돼요. 그럼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PBR, 저 PBR주 이렇게 보시다가 예,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돈을. 뭐 반도체도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반도체도 공장 계속 지어야 되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근데 삼성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니면 적자기요. 아니, 돈을 벌어야 뭘 줄 거 아니에요. 빚이 많아요. 빚 갚아야죠. 주주들한테 돌려주기 전에 빚부터 갚아야 돼. 그게 먼저죠. 그래서 이런 쪽은 주주 환원이 어렵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 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순현금이 많아야 돼요. 순현금은 현금에서 갚아야 되는 부채 있죠. 아, 이거 부채는 언젠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은행에서 빌린 돈, 차입금 같은 거, 이거 빼고 남는 돈이에요. 그게 순수한 현금입니다. 이 돈 가지고 또, 그래, 이게 많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시총 대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이거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사에.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순현금 빨리 주주한테 주고 뭘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현금 많이 쌓인 기업이 저는 가장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어야죠. 뭐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이러면은 뭐 안 되죠. 꾸준하게. 그래서 은행이나 통신주들이 괜찮은 게 꾸준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으로 주주 환원을 잘 안 해주는 기업들이 이번에 타겟이 되겠죠. 너는 이렇게 현금 많은데 왜 안 해? 주주 환원 하세요. 이제 이런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꼭 정답은 아니고 다 순현금 기업들이에요. 조건은 그냥 순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현금.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이렇게 PBR 낮고, 예, 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기업들만 또 몇 개 이렇게 더 좀 더 몇 개 추가해 가지고, 예, 만들어 본 거니까 한번 요거는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럼 나는 그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저 PBR인지 뭔지 나 궁금하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찾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그냥 제가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에코프로 BM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종목 분석 보시고 지금 저 PBR 주엔, 자, 종목 분석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현황 있죠.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이쪽에 PBR이 있는데 PBR 여기 써있죠. 여기 PBR 몇 배입니까? PBR이 14.88배예요. 한 배가 아니고 14.88배. 애초에 대상이 안 돼요. 예, 삭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회사는 이제 저 PBR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너무 고 PBR이죠. 자, 근데 아까 본 거 중에 뭐 있었죠? 저기서 하나 해볼까요? S&T 다이나믹스 한번 봐볼까요? 여기요. 내가 이제 이 회사 주주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맞는 기업인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그러면 S&T 다이나믹스 보고 여기 종목 분석 누르신 다음에 일단 PBR을 보세요. 자, 여기 PBR 이쪽에 0.51배 써 있습니다. 맞아. 이거 딱 맞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세요. 그거 맞으면 내려오세요. 요 밑으로 내리셔도 여기에 PBR 따로 있어요. 여기 있죠. PBR 0.46%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요거는 23년도 수치.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예상 나와 있죠. 23년 12. 네. 연간으로 보셔도 돼요. 연간으로 이렇게. 어쨌든 0.4 뭐 6배니까 PBR 한 배가 훨씬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볼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돼요. 아까 뭐라 그러지? FCF. 근데 공교롭게 친절하게 FCF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에. 여기 보이세요? FCF라고 적혀 있죠. 예, 이쪽에. 그럼 요게 뭐예요? 마이너스 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막 플러스 나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플러스가 그래도 꾸준하게 난다면 그건 괜찮다고. 근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익도 보셔야죠.
회사 꾸준히 이익 나는지. 적자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이를 보세요. 순이익이 83, 590억. 물론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년 이익은 내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ROE. 여기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되게 낮죠. 이 낮을수록 사실 좋아요. 낮은 기업은 이제 올리란 얘기예요. ROE 이렇게 낮으세요. ROE 올려서 PBR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ROE는 낮으면 오히려 지금 이 정책에는 더 좋은 거고. 근데 ROE가 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물론 ROE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선 지표는 아니지만 이제 올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순현금은 어떻게 보냐? 재무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어딨냐면 재무상태표 분기 있죠. 분기 검색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순부채가 마이너스면 순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금이 3,160억 마이너스죠. 3,160억을 갖고 있어요. 순현금 엄청 많은 거죠. 시가총액이 이거예요. 야, 너 시총이 5천억인데 뭔 현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배당 주든가 자사주 매입하세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사이트는 버틀러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려요. 버틀러에서 하셔도 돼요. 버틀러에서는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주일렉트로 한번 볼까요? 자, 우주일렉트로 보면 여기 재무상태표를 이쪽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재무상태표 있죠. 버틀러에 맨 밑에 보면 어딨냐, 여기 순금융자산 있죠. 요 녹색 선 있죠. 녹색선, 요게 순금융자산. 여기 딱 살짝 클릭하시면 순금융자산이 얼마냐면 90.7 써 있습니다. 저게 10억 단위예요. 그래서 907억 되겠죠. 907억. 거기다 10억을 붙여주시면, 그래서 907억이 순금융. 여기 금액이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90.7은 한 907억 정도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거 순현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일단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 현금흐름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 현금흐름표 들어가시면 돼요. 현금흐름표.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FCF 보이세요? 파란 거. 요게 플러스죠. 보시면 요게 잉여 현금흐름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이 캐펙스 있죠. 얘 빼면 요만큼이 이제 잉여 현금흐름 막대기. 그걸 얘기하는 거. 플러스니까 매년 현금 쌓이는구나. 저걸 재원으로 지금 이제 남은 돈 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건 주주환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여기 버틀러가 좋아요. 여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당 연 1회 주고요. 연간 300원 정도 줘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2%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너무 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무튼 1년간 1년에 100원, 300원 정도 줍니다. 우주일렉트로는. 그래서 현금은 한 900억 넘게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배당 성향이 있는데, 배당 성향은 지금 보니까 배당 성향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EPS 주당 순이익 배당 성향인데, 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 요 선. 요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23.4입니다.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습니까? 낮은 거죠. 우리나라 전체 주주 환원율이 어쨌든 28, 8, 9% 되니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엄청 낮은 건 아닌데 배당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고, 저게 이제 배당이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사주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좀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자사주 소각을 좀 했어요. 그건 좀 잘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이시죠? 소각 2번 했고요. 발행 주식수 대비 2%.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옛날부터 자사주 매입을 좀 했고 소각도 좀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여전히 현금도 있고 하니까 더 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주주환원 얼마나 했나. 근데 사실은 주주환원을 안 했던 기업일수록 유리해요. 지금은. 왜? 압박이 가해질 거니까. 너 왜 안 해? 이제 이런 거죠. 현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드리면, 현금이 일단 회사에 많이 쌓여 있고, FCF라 그러죠. 잉여 현금을 꾸준히 쌓여야 돼요. 그게 현금이에요. 결국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하면서
근데 현금만 쌓아놓고 고간에 쟁여놓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좀 주주환원을 해라.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해주면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정부도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행히도 요즘에 실적 발표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합니다. 저번에 기아도 그렇고 삼성물산, 이번에 DLNC도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자사주 매입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화가 제도화돼서 더 좋게 바뀌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장시간 동안 설명드렸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그 내용들을 꼭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